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 속에 아주 조용히 숨어있는 작은 습관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 습관이 당신의 생명에 생각보다 깊고 위험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같이 하는 일,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행동이 사실은 몸을 망가뜨리고 생명력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이라도 그 선택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목욕.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 단어. 하지만 특히 이른을 넘긴 나이에는 그 습관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일, 지친 마음을 달래는 하나의 의식처럼 여겨지는 이 시간이 실제로는 당신의 몸속 수분을 빼앗고 혈압을 출렁이게 하며 피부를 마르게 하고 심장과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22회 넘게 진료를 함께했던 오랜 환자이자 이웃처럼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성함은 김말순 어르신. 77의 나이에 언제나 깨끗하게 몸을 가꾸고 정갈한 인상으로 동네 어귀를 걷던 분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목욕탕으로 향하셨지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1시간 가까이 땀을 빼고 나면 그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병원에 오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가 띵하다, 아침이면 손끝이 저리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료를 볼 때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압도 그리 높지 않았고 당뇨도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췄던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응급처치 후 회복하셨지만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만성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심장 부담, 모든 증상이 목욕 습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지요. 노년기의 신체는 젊을 때와 다르게 피부가 얇고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약해지며 혈압 조절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장시간 몸을 담그고 있으면 피부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심장은 뜨거운 물의 자극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며 혈관은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과 피로, 심한 경우 의식소실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빈속에 혹은 공복 상태에서 하는 목욕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사우나 후 냉탕 반복도 신체에는 큰 무리로 작용하지요. 김말순 어르신도 그러한 습관이 몸에 좋다고만 믿고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괜찮았던 일이 나이가 들며 몸이 달라지고 있었음을 알지 못하셨던 겁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후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몸을 아낀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이 아프다는 말을 계속 못 듣고 있었던 거였구먼.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습관이라는 이유로 그 해로움을 외면하곤 하지요. 장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병은 반드시 작게 시작된다. 목욕이 병이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고. 오늘 이 방송은 그 몸의 말을 대신해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노년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 그 첫 번째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목욕 습관. 첫 번째는 바로 매일같이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일시적으로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근육도 이완되면서 개운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뻐근하다 보니 이 습관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노년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달라서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오래 닿게 되면 몸 안의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어야 하고 노약자의 경우 심장에 급격한 부담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입원 환자 중 목욕 중에 어지럽고 정신을 잃었다는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근 이유입니다. 제 환자 중 74세 오영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손자들을 돌보느라 몸이 힘들다며 매일 저녁 반신욕을 1시간씩 하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재우고 목욕탕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남편분이 문을 두드렸고 결국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응급실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령자에게 반신욕 1시간은 심장의 무리를 넘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목욕을 하며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정화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 빠지는 땀은 몸의 중요한 수분일 뿐만 아니라 전해질을 함께 빼앗아갑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서 장시간 머무는 습관은 혈압이 낮은 분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체력이 약해진 분들께는 무조건 피해야 할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목욕 후 몸이 나른하고 어지러운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휴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더는 견디기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전 명문인 소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지나치게 뜨겁게, 지나치게 오래 하는 건 몸을 해치는 길이죠. 오영자 어르신은 입원 후부터는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간단하게 샤워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꼭 수분을 보충하고 가볍게 몸을 따뜻하게 덮은 채 휴식을 취하는 습관으로 바꾸셨지요. 그렇게 바꾼 후로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수면도 훨씬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생활은 여전히 젊을 때의 습관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노년이란 몸이 달라졌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뜨거운 물이 주는 잠깐의 위안보다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몸이 원하는 온도는 당신이 느끼는 온도보다 더 낮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목욕을 시작하기 전 오늘 이야기 꼭 한번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목욕 습관 두 번째는 바로 빈속에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 전 혹은 저녁 늦게 식사 후 배가 비어있는 상태로 목욕탕에 들어가시곤 합니다. 몸이 가볍고 소화도 더 잘 될 것 같고 습관처럼 그렇게 계속해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빈속 목욕이 70대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혈당이 낮아져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신체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 회복 속도도 느려지지요.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몸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며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은 그 상태를 견디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당까지 떨어져 있다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실신 혹은 심각한 경우 저혈당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 있었던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76세 박정혜 어르신. 이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목욕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하루의 때를 먼저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다는 나름의 생활 철학을 갖고 계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목욕탕 직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려졌고 호흡도 불규칙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오셨고 검사 결과는 저혈당성 실신이었습니다.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데다 공복 상태의 장시간 목욕으로 심장이 순간적으로 기능을 멈출 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의사인 저는
박 어르신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년기에는 공복 자체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위에 열자극까지 더해지면 몸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목욕 시간대를 바꾸셨습니다. 가벼운 식사를 한 뒤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짧게 샤워만 하시고 자주 물을 드시며 체온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셨지요. 그 결과 목욕 후에 어지러움도 사라졌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외부보다 내부 상태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음식물이 없다는 건 에너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 상태에서 몸을 뜨거운 물에 노출시킨다는 건 차 안에 기름이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겠다는 것과 같죠. 노년에 접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혈당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무리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 공복에 목욕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저녁을 건너뛴 채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드시나요?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몸을 아끼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몸을 돌보아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몸이 반응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밤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안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빈속 목욕을 멈추는 작은 선택에서 비롯되길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목욕 습관. 세 번째는 바로 목욕 후 바로 외출하거나 찬바람을 맞는 습관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난 뒤 몸이 개운해진 상태에서 가볍게 산책하거나 시장에 들르는 일, 어르신들 중에 이런 생활 루틴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몸은 지금 가장 방어력이 떨어진 무장해제 상태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뜨거운 물로 인한 혈관 확장, 땀 배출, 체온 상승 등 온몸의 생리작용이 큰 변화를 겪는 시간입니다. 그 상태에서 급격히 외부 공기, 특히 찬 바람을 맞게 되면 우리 몸은 감기보다 더 위험한 급성 기관지염 혹은 심장 이상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78배 안춘식 어르신은 새벽 일찍 동네 목욕탕을 다녀오신 뒤 바로 운동하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라 별 생각 없이 얇은 겉옷만 걸친 채 찬 공기를 가르며 1시간 가까이 공원을 돌았지요. 그날 저녁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과 함께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졌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진단은 급성 폐렴과 기관지염, 그리고 저체온으로 인한 심장 부담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목욕 후 1시간은 절대 외부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그게 나이에 따라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의 체온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어느 일정 온도를 유지하려 애쓰지요. 목욕으로 인해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찬 공기를 마주하면 몸은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은 그에 따라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는 이런 체온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찬 바람에도 심장과 폐에 부담이 갑니다. 더군다나 목욕 직후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진 상태라 면역력이 잠시 낮아집니다. 그 틈을 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으로 쉽게 침투하지요. 결국 가벼운 산책 하나가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안춘식 어르신의 아내 되시는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냥 운동 나간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집에만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 속엔 크게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늘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은 항상 예상 밖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고려의 명재상 최충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1000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한다. 목욕 후 외출.
그저 별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오늘도 목욕 후 마실이나 운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순간만큼은 잠시만 멈춰 몸이 식을 시간을 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두꺼운 겉옷, 그리고 몸속 열이 잦아들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당신의 심장과 폐를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습관은 오랜 시간이 걸려 몸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몸을 해치는 습관은 한순간의 무심함으로 삶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목욕은 몸을 씻는 일이지만 그 이유는 몸을 지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겨두시고 따뜻하게 몸을 감싼 후 편안한 휴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목욕 습관 네 번째는 바로 때를 매일같이 벗기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온몸을 때 수건으로 박박 밀어야 제대로 씻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가 나오는 걸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야말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증거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때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층의 피부 각질이며 그 각질층은 외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피부 장벽의 핵심입니다. 이 각질층이 얇아지면 피부는 수분을 잃고 외부 자극에 쉽게 상처 입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회복 능력도 느려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피부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79의 정복래 어르신은 매주 2번씩 목욕탕에 가셔서 전신 때밀이를 받으셨습니다. 팔이며 다리며 온몸이 붉어질 정도로 밀고 나면 개운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갈라지고 피부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조증이라 여겨 보습제만 발랐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는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접촉성 피부염과 피부장벽 손상, 그리고 2차 감염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어르신, 때가 아니라 피부를 밀고 계신 겁니다. 어르신은 잠시 놀란 듯한 얼굴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때는 밀어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가진 오래된 믿음을 반영합니다. 깨끗한 때를 벗겨내는 것, 이라는 공식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때는 매일 벗겨낼 필요가 없습니다. 몸의 각질층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으로 외부 바이러스, 세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고령자는 이 각질층이 얇고 피지선 활동도 줄어들어 피부 자체의 방어력도 낮아져 있지요. 이런 상태에서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는 금세 트고 가렵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복래 어르신은 치료 후 때 수건을 버리고 부드러운 샤워 타월로 바꾸셨습니다. 그 후 보습제를 바르고 샤워는 5분 이내로 간단히 끝내는 습관을 들이셨지요. 한 달이 지나자 피부가 점점 좋아졌고 이젠 따가움도 사라졌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이제는 지켜줘야 할 대상입니다. 때를 벗겨내는 것이 건강의 상징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덜 자극하고 덜 건드리는 것이 진짜 건강을 위한 길입니다. 몸은 깨끗함보다 안정과 보호를 더 원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몸은 작은 것 하나로 무너지고 또 작은 것 하나로 살아난다. 당신의 피부, 그 얇고 여린 막 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당신 손으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샤워할 때 몸을 쓰다듬는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손길로 씻어내는 것. 그게 노년기에 맞는 목욕의 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박박 미는 습관이 아닌 가볍게 감싸 안는 그런 목욕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 한 줄기와 햇살 한 줌이 다시 스며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목욕 습관 5번째는 바로
목욕 직후 보습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젊을 때야 물을 닦고 대충 마르면 피부도 다시 탱탱해지고 금세 촉촉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피부는 이미 수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피지선의 활동도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욕탕에 들어갔다가 그저 타월로 물기를 닦고 끝낸다면 피부는 급격히 마르며 금세 갈라지고 가렵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염이나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보습이라는 작고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81의 김정임 어르신은 몸이 건조하다는 말을 처음엔 귀찮아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 그러는 거지. 뭐 특별하겠어. 그렇게 웃으며 넘기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팔 안쪽과 다리 아래쪽이 붉게 갈라지고 밤마다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김 어르신은 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렵고 따가워서 이제는 목욕도 하기 싫어져요. 진찰 결과는 노인성 피부염, 그리고 극심한 수분 부족이었습니다. 보습을 하지 않은 채 반복되는 목욕으로 피부 장벽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지요. 사람의 피부는 외부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세균이나 진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 입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고령자의 경우 피부가 회복되는 속도도 젊은 사람의 절반 이하로 느리기 때문에 피부염이 생기면 치료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김정임 어르신은 그 이후로 샤워를 마치면 항상 욕실 안에서 아직 피부가 촉촉할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바꾸었습니다. 밤마다 긁느라 깨던 잠이 이제는 편안해졌고 외출할 때도 피부에 자신감이 생기셨다며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서셨지요. 보습은 고령자 피부에 있어서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며 회복의 시작입니다. 가장 좋은 보습 시점은 목욕 직후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닦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때 보습제는 자극이 적고 향이 없는 순한 제형이 좋으며 몸 전체가 아니라도 팔꿈치, 무릎, 정강이, 손등처럼 피부가 얇고 건조한 부위부터 챙기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라갑니다. 수분이 줄고 기름기도 줄고 피부는 서서히 속을 비워갑니다. 하지만 그 빈 곳을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한 번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역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기본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이 무너진다. 목욕 후 보습, 누군가는 사소하게 여길지 몰라도 그 기본 하나가 당신의 피부를,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목욕을 마치셨다면 당신의 피부에 작은 위로 하나 남겨주세요. 그 손길이 당신의 하루를 훨씬 덜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이라 믿고 지켜온 목욕 습관 5가지, 그 익숙함 속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숨어 있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같이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습관이었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듯하지만 실은 수분을 빼앗고 혈압을 떨어뜨려 심장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지요. 두 번째는 빈속에 목욕하는 습관.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실신이나 심장 쇼크를 유발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욕 후 바로 외출하거나 찬바람을 맞는 습관이었습니다. 목욕 직후 몸은 가장 약한 상태인데 그 틈을 찬 공기가 파고들면 기관지염이나 심장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때를 매일같이 밀어내는 습관. 피부를 지키는 보호막을 스스로 허물고 있었던 행동이었죠. 몸을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사례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목욕 후 보습을 하지 않는 습관.
사소해 보여도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노년의 피부를 지키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몸을 다뤄왔고 그 익숙함이 곧 건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몸은 이미 많은 것을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 천천히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때가 온 겁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습관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자신의 하루를 한 번쯤 돌아보게 되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진료실을 찾았던 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늦게 그 작은 신호를 알아차려 후회하셨던 분들, 반대로 사소한 변화로 인생 후반을 훨씬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신 분들, 그 차이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 따뜻한 물 한 번, 보습제 한 번 바르는 정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이란 쇠퇴의 이름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몸을 소중히 다룬다는 건 이제 남은 삶을 온전히 품겠다는 뜻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몸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삶을 지킨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목욕 습관, 그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일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면 그건 분명 건강과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떠오르는 가족이 있다면,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목욕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더라.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는지, 오늘 방송이 어떤 생각을 남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런 건강한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건 의사 한 명보다 옆에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친구 한 명입니다. 그 친구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한국인 70%가 잘못 알고 있는 노년기에 물 마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이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론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사실 기대해 주시고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